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있다는 인사 참사 네. 이런 것도 계속 지적이 돼 왔는데 어떻게 이건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폄하하고 자기는 이런 것들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결국은 마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섀도우 캐비넷에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과시를 했었던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누가 생각해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계속 기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인재들을 다 지금 검수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도대체 인재들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시스템을 떠나 가지고 그런 능력이나 있는 건지 또는 그런 관심은 있는 건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느냐. 예, 그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현재는. 그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검증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이나 인사청문회 그 자리에서 불거지고 지적을 받아도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통과 못해도 그걸 볼 때 인사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여론,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내년이 윤석열 정부 이제 심판하는 심판론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마치 이제 정권 말기인 것처럼 보이는 지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정평가가 50% 60%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40%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윤 대통령은 뭐 20%대까지 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30% 초중반 이 정도. 이런 정도의 정부로 과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을까? 네. 결국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리더십의 문제다. 네네. 그래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계신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가 제대로 지금 네네. 합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 비례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주당이 결론을 내릴 것이냐 그렇죠.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선거제도의 혁신만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시민 정치 운동을 해왔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도가 과연 답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꿈꾸고 있는 정치 제도는 네. 다원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여러 정치 그룹 간의 협치, 연대, 네. 상생 이런 문제를 국회 안에 담보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갈등을 조정하고 네.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자. 그것만이 대한민국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과제다. 이렇게 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경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돌발할 때마다 그런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반영하고 그리고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국정에 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것이 이제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는 준연동형의 네. 제가 주장하는 비례연합정당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이 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컨대 우리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 21대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네. 과연 우리가 그러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다양한 정당들의 협치를 이루어냈는가?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민이 민주정부를 재집권하도록 하는데 신뢰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오히려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수호했을 때 이것이 정치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앞당기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을 네. 뒷받침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좋은 취지로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거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또 상대가 있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로 됐을 때 국민의힘이 비례정 그 위성 정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합의가 안 되면 네, 결국은 이제 기존 선거 제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음, 기존의 위성정당 금지 법안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관철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례연합정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의 요건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위성정당 아니냐라고 하는 억지 주장으로 네, 상대의 위성정당 논리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명분을 잃게 될까봐 그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위성정당 금지해라 해놓고 우리가 비례연합정당 만들면 되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 시즌 2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은 또 어떻게 또 판단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의총이나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의 뜻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잘 취합을 해가지고 민주당 뭐 내에서 결정할 테니까요. 네, 그 과정이 정말 이 토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올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 지켜보도록 하고 뭐 결국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국민이 승리하는 네. 선거 제도를 만들겠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배우 이성균 씨가 어제 네.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도 슬퍼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민주당 내 이제 분위기도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성균 씨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성균 씨를 아끼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으시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정치인들 중에도 굉장히 비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눈물 짓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네, 이성균 씨의 그러면 사망이 기존의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서 네, 또는 어떤 마약 사용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법률에 의한 평가와 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질책 이런 것들은 한 인간으로서 다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러한 의혹들을 언론에 이렇게 흘림으로써 네, 이성균 씨가 감당해야만 했던 일들은 굉장히 충격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네, 검찰의 이러한 그 수사 관행 태도, 언론의 그런 의혹들을 제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죠. 이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관행들, 검사들이 제멋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 그 피해자가 되신 건 아닌지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경찰이 이 피의 사실 네. 뭐 이런 것들을 흘리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그리고 세 차례 공개 소환을 하면서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세 번째 소환은 비공개를 좀 해달라는 네, 이성균 씨 측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던데 연예인이란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더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떤 매장당하는 식으로 그런 보도가 이어진 게 아니냐 네, 그런 수사가 공개적으로 좀 망신 주기식 아니면은 시선 끌기식으로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앞서 검찰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네. 그 수사의 주체가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언론의 하나의 가십거리로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비인도적인 그런 처사라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성윤 씨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네. 우리 이용빈 의원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의총에 가셔야 되니까 오늘 또 중요한 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론을 공유하는 오마이뉴스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게 필요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점들 시대의 소명으로 느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2023년 이제 마지막 네. 방송일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저희가 시간 되는데 또 모셔서 네. 현안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